11월 4일, 11월 9일 검찰이 2차례 명태균 수사보고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아세요? 그 당시에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수사보고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소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라든지 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지금 물적 증거 분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수사 내용 알고 계신 거죠? 그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네, 그 부분은 현재 수사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냐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네, 명태균 변호인을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조사했습니까? 아니, 변호인을 조사할 이유는 없죠. 이를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거나 등등 하셨습니까? 이거 다 떠나서 김건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그 명태균 피고인 측이 말하고 있는 황금폰 존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3월 말 4월 초부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대권을 가동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명태균이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라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고 말하지 않고 12월 3일날 한 것이 황금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좀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그 사건은 현재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는 상황에서 포렌식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피고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보고서만으로도 김건희 소환 충분합니다.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기본적으로 증거로 확보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곧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본인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됩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제한됩니까? 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500명을 수거한답니다. 이거 동의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폭파하고 화학약품 등으로 살해한답니다. 북한 공격으로 폭파된 것처럼 꾸밀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문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답변 보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답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계엄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 취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 취지는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럼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을 벌일 만한 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당시 공소 사실 놓고 보게 되면 당시에 계속된 제2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상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마음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입니까, 그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치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요. 그럼 그 후고 헌법 제77조 그리고 네. 개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변하지 마세요. 제가 대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공소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수사팀은 봐서 기소가 된 것인데 본인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CCBB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기소한 거 맞죠? 당연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네, 그다음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엄 전에?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그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냐 안 그러면 말리기 위한 그 모임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 실체를 둘러싸가지고는 아마 곧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국무회의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 평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니 차관은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행이 누굽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상무 네,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관은 그분이 국무총리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 지휘 안 받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한 대행의 평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가가 다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100% 단정을 못하는 부분이라 윤석열 내각에서 국무회의 있었다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현재 나타난 바로 의하면 국무회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또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국무회의로서 실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 네네네. 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없었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태 자체가 친일 쿠데타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정의 이후에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곧 조만간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임을 왜 헌재가 해요? 아니,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예. 묻는 거지. 지금 그걸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똑바로 질문하세요. 아니, 그 질문의 취지가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했는데, 제 취지가 예. 아니고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아니, 시리쿠테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들의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일으킨 일종의 그 반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유의 행동이 노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3일 친위 쿠데타 맞네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요. 평가 아니에요. 개념 규정의 문제예요. 말 그렇게 베베 꽂지 마세요. 근데 대개 친위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죠. 뭐 실패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성립한 것을 전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성공했는데 윤석열이 감옥 가 있습니까? 아니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겁니다. 아니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기소가 됐냐 미수냐 이거가 중요한데 기소됐잖아요. 예 기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평가의 부분이라 제가 뭐 한계는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우리 다 죽었겠죠. 아니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그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 그럼 그 10월 부분은, 유신은 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10월 유신. 그 부분은 좀 이 사건과 좀 그것도 성격이 다르기 친위쿠데타예요. 때문에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사법적인 평가 외에 다른 어떤 그 평가를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나요? 차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차관님 계신가요? 네.